제가 이번에 가지고 온 논문은 High Quality Segmentation for Ultra High Resolution Images라는 논문이고요. 이게 어디 억셉된 건지 모르겠네요. 이게 제가 막 이곳저곳에서 어떤 교수님들이 다 추천해 주신다고 하셔가지고 가지고 와서 읽어봤고요. 논문은 지난주에 정혜님이 발표하신 그 세그멘테이션 리파인먼트 분야랑 같다고 보시면 되겠고, 어, 최근에 핫한 임플리시 펑션을 활용해서 컨티뉴어스하게 해결을 하고 소타를 찍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백그라운드부터 간단하게 보고 가겠습니다. 세그멘테이션 리파인먼트 같은 경우는 지난주에도 했지만 저희가 FCN이나 PSP넷이든 어떤 세그멘테이션 모델이든 보시면 저희 아시다시피 다운 샘플링을 하고 뭐 피처를 뽑느라 다운 샘플링이 무조건 있고 나중에 업 샘플링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요. 그 과정에서 당연히 디테일을 좀 많이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는 원래 레졸루션의 인풋 이미지 레졸루션보다 훨씬 더 콜스한 마스크 맵을 프레딕션을 얻게 되는 게 단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세그멘테이션 리파인먼트 같은 경우는 이걸 여기서 가져와 가지고 문자리 안 움직이는데 잠시만요. 음, 네, 죄송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거 오른쪽은 지금 제가 가지고 온 논문 결과는 아니고 그 전에 소타였던 캐스케이드 PSP 논문 결과고요. 보시는 것처럼 기다려 보시면 이렇게 4K 이미지랑 이렇게 콜스한 마스크 맵이랑 넣어주면 이렇게 조금 더 바운더리를 잘 만들어주는 이런 결과를 목표로 하는 도메인 분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그멘테이션 퀄리티를 높이는 게 목표고 보통 뭐 1K에서 2K로도 많이 하고 4K에서 6K를 목표로도 많이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논문 같은 경우에는 울트라 하이 레졸루션이 목표여서 4K에서 6K가 목표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쪽이 4K고 6K다 보니까 당연히 리소스나 이펙티브니스 디피컬티가 있어서 이게 좀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존의 소타 모델과 조금 비교를 위해서 기존의 소타 모델을 잠깐 보면 이게 왼쪽이 기존의 소타 모델 아까 말씀드린 캐스케이드 PSP거든요. 보시면 보시는 것처럼 그냥 저도 다 자세히 안 읽어봐서 잘 몰라서 그냥 간단하게 보면 캐스케이드를 사용해서 보시면 좀 많은 과정을 거치는 걸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다운 샘플링을 결국엔 진행을 하게 되고 조금 더 많은 포워딩을 해야 돼서 코스트나 시간적으로 좀 문제가 있다고 저자들은 말을 하고요. 그래서 또한 그리고 다운 샘플링을 어쩔 수 없이 또 진행을 하기 때문에 디테일을 잃는 건 또 마찬가지다. 그러한 단점이 있다고 하고 또 결국 그 인퍼런스 할 때도 패치를 크롭해서 인퍼런스를 하기 때문에 글로벌 컨텍스트를 잡는 게 좀 문제다. 피처를 잡는 게 문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본인들은 그냥 이렇게 캐스케이드 방식을 안 쓰고 컨티뉴어스 리파인먼트를 해서 한 번에 이렇게 해결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결을 했나 보면 그냥 임플리시 펑션을 써서 컨티뉴어스하게 학습을 한 게 결론이고요.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낮아진 피처 맵이 있으면 인풋이 큰 인풋에서 낮아진 피처 맵이 있으면 그 피처 맵 사이사이 점들을 저희는 사실 쿼리 포인트가 되게 되는데 이 점들을 컨티뉴어스하게 결국에 레이블을 학습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임플리시 펑션에 대해서도 잠깐 짚고 넘어가면
지난주에 민성님께서 너프를 발표해 주셨는데 지지난주죠. 너프도 임플리시 펑션의 한 가지 종류였습니다. 그래서 다시 리마인드를 해보면 저희가 이런 씬이 있으면 씬이든 뭐 3D 오브젝트가 있으면 저희가 원하는 건 여러 가지 뷰, 다양한 뷰에서 이게 2D로 어떻게 찍혀져 나올지 렌더링을 하고 싶은 게 목표고 저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는 디스크릿하게 몇 장의 그 뷰에서의 데이터 2D 이미지만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쪽 뷰 포인트가 뭐 1,1 뷰 포인트라고 치고 여기가 뭐 2,2 뷰 포인트라고 치면 저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는 1,1 뷰 포인트에서의 2D 이미지 여기서 봤을 때 여기 그리고 2,2에서 본 2D 이미지를 가지고 있어서 임플리시 펑션을 학습을 시킬 때 그러니까 임플리시 펑션이 하나의 모델로 보면 되는데 이 씬에 대한 레프리젠테이션을 학습을 시키는 건데 학습을 시킬 때 1,1이라는 포지션을 인풋으로 주면 그 1,1에 해당하는 이 2D 이미지가 나오는 게 목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학습이 만약에 잘 된다면 우리가 1,1이랑 2,2라는 디스크릿한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을 했지만 만약에 1.5, 1.5 이쪽 포인트에 대한 포지션을 인풋으로 넣어줘도 우리가 가지고 데이터에는 없지만 그 2D 이미지를 렌더링 할 수 있다는 게 얘네 그 아이디어고요. 보시면 이런 식으로 컨티뉴어스하게 그 렌더링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미지가.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번 이 논문에서도 이쪽에 디파이 부분이 그 임플리시 펑션을 사용한 부분이고 임플리시 펑션을 이용해서 그 좀 낮은 레졸루션 부분에서 그 사이 부분을 컨티뉴어스하게 쿼리 포인트를 잡고 레이블이 뭘지에 대해서 아웃풋을 낼 수 있다고 하는 방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논문에서 제시한 Continuous Refinement 모델 프레임워크를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인 파이프라인은 이렇게 되고요. 간단하게 그냥 보고 넘어가면 사실 이 부분을 좀 자세하게 설명하려고 그 아이패드를 쓴 건데 죄송하지만 다시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네, 그래서 전체적인 파이프라인을 그냥 한번 쭉 훑고 지나가면 저희가 일단 인풋의 경우에는 뭐 예를 들어서 4K 이미지라고 따지면 얘가 3 라지 H 곱하기 라지 W가 되겠고 얘는 저희가 가지고 있는 좀 덜 만족스러운 콜스한 마스크 맵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1 곱하기 H 곱하기 W가 되겠죠. 그래서 얘를 그냥 간단하게 컨캣해서 일단 인풋으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풋으로 사용하고 그냥 피처를 뽑아내게 되는데요. 그냥 이거는 그냥 레즈넷 50을 쓰고 피처를 뽑아내면 당연히 이제 아까 봤듯이 다운 샘플링이 되는 거겠죠. 다운 샘플링이라고 표현하면 좀 그렇지만 그 레졸루션이 낮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뽑혀져 나오는 피처는 이렇게 스몰 h, 스몰 w로 낮아지게 되는데요. 그러면 저희가 원하는 쿼리 포인트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원래는 라지 h의 특정한 부분이 어떤 레이블을 가지는지가 더 궁금하게 되고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 스몰 h, 스몰 w 레졸루션에서의 피처 맵밖에 없기 때문에 저희가 원하는 쿼리 포인트는 이 디스크릿한 이 점들 사이에 있는 점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점에 대한 정보를 뽑아내기 위해서 이제 임플리시 펑션을 사용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그 임플리시 펑션을 사용을 하게 되는데 그 임플리시 펑션 자체에서 필수적인 게 인풋으로 포지션 정보가 또 추가적으로 들어가 줘야 돼서 이 피처 맵에서 있는 피처뿐만 아니라 이렇게 포지션 정보도 추가적으로 넣어서 임플리시 펑션을 학습을 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학습을 시키고 나서 우리가 궁금한 예를 들어서
이 점에 대한 레이블이 뭐냐라고 궁금하다고 하면 이 점 주위에 있는 네 점에 대한 정보들, 포지션이랑 피처를 임플리시트 펑션에 넣어서 아웃풋을 뽑아내고 그 아웃풋들 네 개 점의 아웃풋들을 이 에리아 기반으로 웨이티드 썸을 한 게 결과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 파이프라인을 하나씩 다시 천천히 보겠습니다. 그래서 인풋이 4, 라지 H, 라지 W가 인풋으로 들어가고 그냥 레즈넷을 통해서 레이턴트 피처를 뽑게 되는 과정이 하나가 있고요. 여기까지. 그러고 나면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원하는 이 GT 타겟은 라지 H, 라지 W인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피처 맵은 스몰 H, 스몰 W이기 때문에 이거 두 개 간의 얼라이먼트 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게 컨티뉴어스 얼라이먼트 모듈이라고 말을 하는데 이 과정에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포지션에 대한 정보가 저희가 들어가 줘야 돼요. 여기 임플리시 펑션을 학습시키기 위해서 아까 전에 너프에서도 봤듯이 뭐 1,1이라는 뷰 포인트에서는 어떤 2D가 생성되냐, 2D 이미지가 생성되냐 하는 것처럼 그 1,1에 대한 포지션 정보가 똑같이 들어가야 되는데 아까 이 점이 쿼리 포인트면 이 점 주위에 있는 네 점이 나중에 이 쿼리 포인트에 대한 아웃풋을 위해서 사용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이 점들에 대한 포지션에 대한 정보가 이제 인풋으로 들어가야 되고 그 포지션에 대한 정보를 또 어떻게 넣는지 보겠습니다. 사실 이거는 2021년에 나온 슈퍼 레졸루션 논문에서 임플리시 펑션 다룬 거랑 똑같은 방식이더라고요. 나중에 궁금하면 찾아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사용한 포지션을 어떻게 넣어주는지랑 똑같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일단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피처 길이가 C였잖아요. C 곱하기 H 곱하기 W였고 그래서 얘네들 각각이 포인트로 생각해서 다 벡터 2짜리 길이 2짜리 벡터여서 나중에 이 임플리시 펑션에 들어가는 인풋은 C 플러스 6의 피처 벡터를 가진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R 같은 경우에는 저희의 피처 맵이 피처 맵이 뭐 HW가 예를 들어서 뭐 500이고 500인데 저희의 목표 H랑 W가 뭐 예를 들어서 4000이라고 하면 둘 사이의 이 레이시오 비율을 그냥 인풋으로 같이 넣어주게 됩니다. 그래서 뭐 이거 같은 경우에는 0.125가 되겠죠. 0.16 곱하기 0.125 이렇게 해서 크기 2짜리 벡터가 같이 들어가 주게 되고 뭐 CT랑 CR 같은 경우에는 쿼리 포인트 주변의 포인트에 관한 그 노멀라이즈 된 값인데 예를 들어서 이 점이 저희가 쿼리 포인트면 아까 전에 이 점 4개가 들어간다고 했는데 이 점에 대한 정보가 또 x, y로 또 두 개의 벡터로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그 두 개의 벡터랑 또 벡터가 인풋으로 같이 들어가게 되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오프셋인데 저희가 여기가 쿼리 포인트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벡터가 나오겠죠. 그 벡터도 위치 정보를 위해서 같이 넣어서 총 포지션 벡터가 이렇게 6의 크기로 벡터가 같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C 플러스 6이 최종적으로 이 임플리시 펑션에 들어가게 되고요. 그 과정이 이거 CAM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Continuous Alignment Module. 그리고 이 임플리시 펑션은 그냥 간단하게 MLP로 구성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온 각각의 이 임플리시 펑션을 거쳐서 나온 아웃풋들이 4개가 있겠죠. 그럼 이 4개를 이 에리아에 맞게 웨이티드 썸을 해서 얘에 대한 최종 프레딕션이 나오게 되고요. 이 포인트에 대한 그 과정이 그냥 이렇게 됩니다. 웨이트 썸을 하게 됩니다. 에리아로. 근데 여기서 약간
분석을 해놨는데요. 논문에서는 저도 처음에 논문을 보고 궁금했던 게 여기서 포지션 정보에서 사실 이미 여기 벡터 값도 다 줬고 포지션에 관한 그 포지션 값들도 다 줬기 때문에 이 포지션 정보가 이미 다 들어갔는데 굳이 또 웨이티드 썸을 왜 하나 조금 궁금했었는데 여기 논문에서 분석을 해둔 건 이렇게 웨이티드 썸을 한 번 더 해줌으로써 원래는 그냥 구 표면, 스피어 표면에서의 정도의 피처 정보만 뽑을 수 있는데 피처가 리프레젠테이션이 되는데 이렇게 웨이티드 썸을 하게 되면 바운더리 부분에서 조금 더 디멘션이 높아져서 좀 표현력이 더 좋아지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존의 캐스케이드 방식보다 이 부분에서 아마 조금 더 강점을 가지지 않았나? 라고 말을 하고 있고요. 약간 짧게 논문에서 짧게 그렇게 되어 있어서 약간 궁금하시면 한번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트레이닝 부분인데요. 이게 리파이먼트 하는 과정에서 항상 고질적인 문제가 이피션트 코스트 문제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보면 4K 뭐에서 6K짜리의 일단 세그멘테이션 데이터가 많지 않은 건 일단 당연하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걸로 학습을 한다는 게 일단 힘들고 그리고 그걸로 학습을 한다고 하더라도 레졸루션이 워낙 높다 보니까 GPU 메모리 문제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아직도 계속 해결이 안 되는 부분이어서 기존의 소타가 했던 방식이랑 똑같이 그냥 224 패치로 잘라서 학습을 진행을 하고 이렇게 잘라서 진행을 해서 생긴 문제점, 그러니까 실제 인퍼런스 한 거랑 좀 다르게 되는 그런 갭 차이는 멀티 레졸루션 인퍼런스라는 방식을 써서 좀 갭 차이를 좀 줄였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뒤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실 너무 별 게 없이 간단한 부분이어서. 그리고 트레이닝을 할 때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원래 저희가 인퍼런스 하는 단계에서는 아까 콜스한 맵을 좀 불만족스러운 세그멘테이션 마스크를 넣어준다고 했잖아요. 그게 뭐 FCN에서부터 나온 결과든지 뭐 PSP 넷에서부터 나온 결과든지 그런 결과를 넣어주게 되는데 저희가 데이터 학습할 때는 굳이 그 결과를 쓸 필요가 없어서 기존에 했던 방식이랑 똑같이 기존 소타 논문이나 기존 연구에서 했던 방식이랑 똑같이 이렇게 GT 이미지가 있으면 이렇게 노이즈로 좀 흔들어줘서 알고리즘적으로 흔들어줘서 인풋을 그냥 만들어서 썼다고 합니다. 이게 알고리즘적으로 정확히 어떻게 되는지는 제가 안 찾아봐서 모르겠는데 그냥 약간 바운더리 부분을 흔들어 주는 것 같죠. 그래서 IOU 스레시홀드는 뭐 0.8에서 1 사이로 되도록 해서 학습을 했다라고 하고요. 로스도 그냥 간단하게 그냥 있는 로스 그냥 다 갖다가 썼더라고요. 이 웨이트를 줘서 썼다고 하는데 이 웨이트는 값이 안 나와 있어서 제가 못 찾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인퍼런스 부분인데 이게 비주얼라이징을 제대로 해놓은 건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424로 크롭해서 학습을 하다 보니까 이거 지금 레졸루션 크기 차이가 나는 게 보이시죠? 그래서 크롭을 해서 학습을 하다가 보니까 인퍼런스 시에서 들어오는 인풋 데이터랑 당연히 다른 형태가 되겠고 그 갭을 메우기 위해서 멀티 레졸루션 인퍼런스를 한다고 했는데요. 그게 뭐 크게 별건 아니고 아까 전에 포지션 인포메이션을 넣을 때 이 레이시오 부분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뭐 피처맵이랑 우리가 타겟하는 목표 레졸루션 간의 레졸루션 레이시오라고 했었는데 이 부분을 그냥 서서히 높여가면서 인퍼런스를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좀 레졸루션이 낮은 애를 넣어서 한번 리파이먼트를 진행을 해서 조금 더 좋은 마스크를 뽑아내고 그 다음에는 조금 더 레졸루션 또 높여서 또 뽑아내고 또 높여서 뽑아내고 이렇게 해서 그냥 여러 번 그냥 모델을 돌린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논문에서 사용한 건 4번이었고요. 이 부분에 대한 어블레이션 스터디도 뒤에 있어서 뒤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실험 결과 부분인데요. 데이터셋은 빅데이터셋이라고 이전에 이 논문과 계속 비교했었던 캐스케이드 PSP 이 논문에서 저자들이
분들이 뭐 전문가들 고용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해서 만들어낸 2K에서 4K, 6K까지의 그 데이터 셋이라고 하고요. 완전 정밀하게 작업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로 그 인퍼런스를 해봤을 때, 그러니까 결과를 봤을 때 자기들이 만든 CRM이 제일 좋은 성능을 보였다고 하고요. 이 왼쪽에 이 모델들이 그냥 베이스 모델이 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까 전에 그 이 콜스 맵, 이 맵을 그 이 모델들에서부터 뽑아서 리파인먼트는 이 모델들로 진행을 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제일 성능이 좋았다고 합니다. 약간 비주얼라이징 되어 있는 결과를 보면 네, 여기 더 사람 손이 더 잘 되고 여기 고양이도 보면 털 부분들이 확실히 더 바운더리가 더 잘 잡힌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파놉틱 세그멘테이션에서도 그냥 실험을 해봤다고 하는데요. 다른 추가적인 뭐 파인 튜닝 없이 그냥 했어도 그냥 성능이 더 오른 걸 볼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이쪽 분야의 또 중요한 코스트나 이런 부분인데요. 뭐 인퍼런스 타임이 기존의 애 거보다 훨씬 더 빨랐고 뭐 플롭스도 훨씬 더 적고 파라미터도 훨씬 더 적다고 하고 있고요. 이 파라미터가 이렇게 확 줄어든 게 사실 이 캐스케이드 PSP는 제가 봤을 때 레지넷 50을 그냥 백본을 다 쓰는데 이 CRM 같은 경우에는 레지넷 50에서 마지막 블럭을 아예 안 쓰더라고요. 그걸로 그냥 확 줄여버린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이거 아까 말씀드린 그 멀티 레졸루션 인퍼런스 부분에서 그 인퍼런스 레이시오 부분인데 아까 실험은 다 4개로 했다고 했는데 이게 몇 번을 하냐에 따라서 성능이 확실하게 차이가 나는 걸 보실 수 있죠. 그래서 한 4번부터는 세츄레이션 되는 것 같아서 4번을 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4번을 진행을 했을 때 처음에 콜스 맵이 있고 콜스 마스크가 있고 0.125로 한번 진행하면 조금 더 괜찮아지고 이걸 다시 콜스 마스크로 다시 써서 인풋으로 다시 넣어서 또 0.25로 하면 더 괜찮아지고 더 괜찮아지고 해서 최종 결과가 이렇게 뽑아져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컨클루전을 보면 임플리시 펑션을 써서 좀 기존 방식, 캐스케이드 방식보다 좀 더 플롭스나 이런 측면, 코스트 측면에서 확실히 좋아졌고 성능도 더 좋아졌다고 하고요. 근데 아직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울트라 하이 레졸루션 이미지 자체로 바로 학습을 시킬 수 있으면 훨씬 더 좋을 거라는 건 당연하잖아요. 근데 그 부분은 아직까지 해결을 못해서 앞으로 뭐 퓨처워크로 남겨뒀다고 식으로 말을 하긴 하더라고요. 네, 여기까지입니다.